이렇게 뽑자마자 논란이 커졌죠. 오늘 이재명 대표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들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대표님 직접 추천하셨던 걸로 아는데 좀 지명 배경은 어떤 걸 보고 하신 거예요? 대표님 지키기 대책위원회를 또 구성했는데 외부 인사로 볼 수 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권은 다 맡기실 건가요? 예,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북한 소행이라고 진실로 해본 일이 없어요. 이들들이 한점 풀어주세요. 공시 입장에서 지금의 뭔가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혁신기구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과거 발언,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한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래경 위원장의 내정 소식을 듣고 본인 SNS나 이런 걸 들어가 봤는데 5분 만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글이 떠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금방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의 혁신위원장이면 당의 어떤 근본적인 노선과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검증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처음 들어본 이야기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5분 만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는 그걸 몰랐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이분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드 반대 운동, 사드 그 이야기 했는데 특히 미국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또 문재인 정부가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고 반대도 많이 하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지금 이 논란된 이 발언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미에 대한 입장과 메시지를 꽤 많이 냈었죠. 그렇죠.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야 된다는 이야기 등등 해서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하는 단체가 이 다른 백년입니다. 이 다른 백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동학혁명부터 건국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 이 백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진 자들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산업화 독재 정권에 의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새로운 백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건데 그 새로운 백년이 결국은 친중, 친러, 친북 이런 어떤 노선들 그리고 또 이분이 상속세를 없애서 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를 전부 다 회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논문에 보면 지금 보면 다 기사화가 되어 있습니다. 금방 찾아요. 다 보면 이분이 인터뷰하고 책 낸 거 보면 그 가진 사람들 재벌들 돈을 40%를 세금으로 다 걷어서 또 하고 이걸 전부 다 몰수해야 되고 다 나눠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분이 꿈꾸는 다른 백년은 바로 그런 백년인 거예요. 자, 그런 분을 지금 민주당이 혁신위원회다. 그럼 민주당의 앞으로 노선은 친중, 친러 이걸 민주당의 노선으로 할 겁니까? 자, 그리고 민주당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논쟁적인 인물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왜 선택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접근으로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이래경 그 혁신위원장의 경우에는 민주평화연대라는 민주당 내에서 다수 세력을 점하고 있는 그 세력의 민평련의 그 대북격입니다. 가장 그 중심에는 이제 고 김근태 전 의원이 있지만 예. 함께 그 민청년 활동을 했던 이래경 혁신위원장도 맏형으로서 이 당내 좀 지도자급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 과거 2021년 그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그 홍영표, 우원식 이렇게 3파전이 치러졌을 때 우원식 당시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이 민평련인데 예. 이 그 제3세력화돼 있는 민평련을 친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분히
정치공학적으로 민평련의 대북격인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끌어안은 거다. 그러니까 친문과 친이낙연계는 배제하고 친명계와 이 민평련이 힘을 합해서 민주당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정치공학적 접근으로 혁신위원장을 찾다 보니 예.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찾았고 이분의 어떤 이제 사상적 자유로움이 지금 굉장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정차장의 분석은 친명계가 뭔가 세를 불리기 위해서 이른바 김근태계, 민평련계의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끌어들이면서 뭔가 그런 액션을 취한 거다. 근데 이제 두 분 말씀 중에 핵심은 진짜 5분이면 SNS 보면 다 알 얘기를 정말 당의 중책을 맡은 혁신위원장 이런 사람 맡겨도 되나 이런 얘기인데 설전 변호사님, 제가 임명되자마자 계속 거취 얘기해서 참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게 계속 당내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내일 현충일이고 내일이 휴일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입장을 아마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에서 또 모셔온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느 정도 수위까지 이걸 수인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당에서 그리고 또 이분에게 거치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뜻에 맡기는 게 맞지 이게 뭐 당에서 그냥 임명 철회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어찌 보면 민주 진영에서의 큰 어른을 또 이런 식으로 농락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가 마음을 굳히셨는지 아니면 지금의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그 임명을 하시기 전에 당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는 좀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임명 발표 이후에 지금 여러 민주당 의원들, 언론을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의원들의 얘기의 공통점을 보면 뭐 권칠승 대변인도 본인이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석 대변인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오늘 아침에서야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떠한 의견이라든지 어떤 그 수렴 과정이라든지 공감대가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또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어떤 이 혁신위원회의 권한 분배 문제라든지 어디까지 정권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서영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해서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뭐 모두 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위원 내에서도 이런 권한 분배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끝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내일까지 아마 저는 좀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 그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정리라는 것이 거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발언에 대한 것인지 아마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았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그런데 이 자체가 당내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된 것 같습니다. 비명계 목소리를 살펴보기 전에요. 여당의 비판부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고작 이런 문제 인물에게 제1야당의 미래를 맡기겠다고 3주 가까이나 시간을 끌었던 것입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쇄신한다던 민주당표 혁신의 방향이 고작 이석기 석방, 천하나 문모, 윤석열 퇴진인 것입니까? 또다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편이 아닌 내 편을 선택했습니다. 온갖 망언과 막말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천하남 유가족 가슴에 상처를 준 이 이사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를 저희가 한 화면에 모아봤는데 특히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임명되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SNS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이 혁신위원장 임명으로 아마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고요. 그동안 뭐 민주당 내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고 심화해왔지 않습니까? 개딸 논란부터 시작해서 수박 색출, 수박 박멸,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정청래 행안위원장 고집 부리는 것에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괜히 개딸들이 또 개입이 돼가지고 친명과 비명 사이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당내 다양한 무슨 모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세력과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세력들 사이에 계속 갈등이 증폭되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혁신위원장을 놓고도 아마 지금 홍영표 사실 중진 중에 중진이고 친문계의 사실 좌장격인데 이분들하고 비명계에서는 임명 과정부터 그리고 임명의 배경부터 그리고 임명에 이걸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큰 것은 혁신위원장을 그동안에 혁신의총에서 혁신위원장을 만들겠다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원인이 뭐냐고 저는 돌아가 보고 싶다고 저는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아까 이현종이 말씀하셨지만 당이 하도 엉망이니까 혁신을 하자고 혁신위원장을 하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그다음에 돈봉투 사건 이런 등등으로 해서 민주당이 워낙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불안해하고 우려를 받고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또 시선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자체 혁신을 하겠다고 혁신위원장을 모시겠다는 건데 지금 모신 분들은 내부의 어떤 혁신이 아니라 이래경 지금 혁신위원장 임명된 분의 과거 행적반은 뭐냐면 더욱더 동굴 안에서 더 얄팍한 곳으로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자기들만의 동굴에 갇혀버리는 지금 형국이 돼버리거든요. 반미 반일의 형국에 그냥 있는 것이고 윤석열 퇴진운동인 것이고 사드 반대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당내 혁신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을 상대로 자기만의 공굴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계속 고집을 부리겠다. 이런 오기로밖에 비치지 않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쇄신하겠다. 야심차게 오늘 민주당의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혁신위원장의 과거 발언 때문에 오늘 정치권 모두 이슈를 다 집어삼킨 듯합니다. 첫 번째 이슈였고요.